인간 영혼의 깊은 곳에는 자신과 주변 세계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평범한 조언이나 동기부여 연설을 넘어 사랑과 수용의 진정한 본성을 드러낼 수 있는 지식이 존재합니다. 오랫동안 눈에 띄지 않았지만 받아들일 준비가 된 모든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힘을 가진 열쇠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의 결점을 받아들이거나 조화를 추구하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이 있다는 느낌이 오랫동안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의 실제 적용, 즉 일상생활에 통합하여 실제 변화를 일으키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왜 사랑받는다고 느끼기가 어려운지 이해하고 자신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명확한 전략을 제공할 계시가 있습니다. 이론적인 추론뿐만 아니라 행동 촉구, 자신의 자아의 깊이를 탐구하려는 촉구가 있을 것입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인생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깊고 의미 있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는 우연이 아닙니다. 특정 사람에게 느끼는 끌림이나 반감은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갈등을 반영합니다. 최근에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킨 사람, 사랑이든 실망이든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은 인생에서 단순한 지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도 당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끌리거나 당신이 자신 안에서 거부하는 자질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짜증을 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관계를 영혼의 깊은 측면을 반영하는 거울로 사용하여 주목과 치유가 필요한 매혹적인 자기 발견 여행을 함께 떠날 것입니다. 이러한 반영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부적절한 장소에서 사랑을 찾고 같은 실수를 반복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정 사람이 왜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는지 묻는 대신 이 사람이 내 안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라고 자문해 봅시다.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는 관계의 거울 법칙은 실제로 깊은 지혜를 숨기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강한 감정, 즉 기쁨이든 혐오감이든 불러일으킬 때 우리는 본질적으로 자신의 그림자, 즉 우리 자신이 인정하거나 억압하지 않는 자질의 투영에 직면하게 됩니다. 관계에서 반복되는 시나리오에 주목하십시오. 특정 특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끌리거나 특정 유형의 성격을 피하려고 노력합니까? 둘 다 내부 세계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나타내는 귀중한 신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 즉 억누를 수 없는 끌림이든 갑작스러운 거부감이든 한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들은 모두 우리 자신에 대해 중요한 것을 드러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저항할 수 없어 보일지라도 이 사람의 어떤 자질이 나를 감탄하게 만드는가라고 자문해야 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우리 자신이 나타내거나 개발하지 않은 특징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너무 질서정연하고 통제된 삶을 살기 때문에 사람의 자발성에 감탄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원칙이 거부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우리 자신도 억압하거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 유사한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오만함에 짜증을 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때때로 인정하기 두려워하는 열등감과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기인식은 강력한 도구이지만 자신에게 절대적인 정직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신중하게 숨기는 자신의 측면을 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에서 진정한 치유와 조화로운 관계로 가는 길이 시작됩니다. 종종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도전을 던지는 사람들이 우리의 최고의 멘토가 됩니다. 가장 짜증을 유발하는 사람은 주의가 필요한 치유되지 않은 내면의 상처를 가리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마치 개인적 성장의 길에 있는 이정표와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자신의 자아의 숨겨진 구석을 반영하는 카르마적 거울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한 우리는 필요한 교훈을 얻을 때까지 유사한 관계를 반복해서 끌어들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반영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반영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행동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종종 그들 자신의 내부 모순의 표현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공격에 나서는 대신 더 큰 공감과 평정심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외계가 우리 내면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이 작업의 진정한 목표는 패턴을 식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변환하는 데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관계에서 우리 자신 중 어떤 부분이 반영되는지 깨달으면 이러한 측면의 치유를 시작하고 억압되거나 발전되지 않은 성격 측면을 의식적으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이 통합 과정은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하므로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판단 없이 진정한 관심으로 과학자의 호기심으로 자신의 반응에 접근하십시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전에는 격렬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던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전의 권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가장 건강하고 조화로운 관계는 우리가 이 내면의 작업을 수행할 때 발생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상처가 아닌 통합되고 치유된 부분을 반영하는 사람들이 끌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헛되이 찾지 말고 상호 자급자족에 기반한 연결을 만드는 데 집중하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깊은 자기 인식과 수용의 토양에서만 꽃을 피웁니다. 사랑이 공허함을 채우려는 필요가 아니라 내면의 온전함에서 나올 때 관계는 상호 발전을 위한 공간을 얻고 감정적 의존에서 벗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영혼의 상처를 치유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이 치유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거부하는 당신의 성격의 일부는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관계를 방해합니다.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좋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숨기는 자신의 측면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그림자이며 그것을 통합하지 않는 한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불안을 투영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오만함에 짜증이 난다면 당신 자신이 거만하게 보이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당신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에게 끌린다면 그것은 당신이 마음속 깊이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림자 통합은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측면을 받아들여야만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그림자는 부정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재능과 선물입니다. 자신의 일부를 거부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의 본질을 조각내고 당신이 추구하는 깊은 연결을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세웁니다. 이 조각화는 당신이 자신에게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게 만듭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심하게 비난할 때마다 거울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그렇게 당신을 짜증나게 하는 특징은 당신이 자신에게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나타냅니다. 당신의 가장 강한 반응을 관찰하십시오. 그 안에 귀중한 단서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다른 사람의 취약성을 싫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의 연약함을 두려워하거나 성공과 인정을 추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야망을 비판할 것입니다. 그림자는 당신의 낭만적인 선호대도 나타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이 억압하는 것을 구현하는 사람들에게 끌립니다. 당신이 지배적인 성격에 저항할 수 없이 끌린다면 당신 자신이 더 많은 권력과 권위를 나타내고 싶어 하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당신이 끊임없이 구원해야 할 파트너를 찾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마음속 깊이 보살핌과 관심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투영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랑의 유대를 자멸시키는 것은 의심의 조용한 속삭임처럼 점진적으로 발생합니다. 아마도 마음속 깊이 버려질까봐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있고, 그러면 사람은 피할 수 없는, 그에게는 불가피한 파열을 예상하여 파트너로부터 거리를 두어 주변에 난공불락의 벽을 세웁니다. 또는 총체적인 통제에 대한 두려움이 압도하고 두 번째 절반의 모든 제안, 심지어 가장 합리적이고 선한 제안조차도 문턱에서 거부됩니다. 이러한 파괴적인 행동 패턴이 아무 데서나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아에 화해할 수 없는 그림자가 낳은 방어 메커니즘의 표현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림자 통합은 상당한 용기와 헌신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우선 자기 비난과 끝없는 비난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어두운 면을 직시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특징에 대해 혐오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때마다 어디에서 나 자신이 비슷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가라고 자문해야 합니다. 머리에 재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의 깊이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통합은 또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억압된 성격 측면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의적인 시작이 오랫동안 억류되어 있다면 자유롭고 방해받지 않고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을 찾아야 합니다. 의사소통과 친밀감에 대한 필요성이 부정되고 무시되었다면 무조건 신뢰하는 사람들과 함께 취약성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때 거부되고 경멸받던 자아의 이러한 부분은 무의식적으로 관계를 파괴하는 대신 강력한 힘의 원천으로 변할 것입니다. 자신의 그림자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연습입니다. 이 편지에서 그 존재를 인정하고 주려고 노력한 모든 것에 감사를 표하고 동정심과 이해심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통합하려는 진정한 소망을 확신시켜야 합니다. 이 내면의 대화는 자신과의 깊은 화해를 향한 길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의 아름다움은 역설적인 진실에 있습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받아들임으로써 사람은 더 밝고 밝아지고 자신의 불완전함을 포용함으로써 진정한 진실성을 얻으며 바로 이 진실성이 현재의 깊은 연결의 문을 엽니다. 가장 견고하고 완전한 관계는 두 사람이 더 이상 억압되지 않고 서로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통합되고 받아들여지는 빛과 그림자와 함께 자신의 온전함으로 만날 때 발생합니다. 더 이상 내면의 공허함을 채울 사람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미 자신을 온전하고 자급자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두려움과 콤플렉스를 파트너에게 투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자아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고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관계는 단순한 즐거운 감정의 원천이 아니라 개인적 성장의 강력한 도구입니다. 모든 갈등, 실망을 유발하는 파트너의 모든 행동은 자기 인식과 자신의 성격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위한 기회입니다. 이 어려운 과정에서 우리는 사랑을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자신을 향한 매혹적인 여정으로 인식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러한 이해가 우리 의식의 일부가 될 때까지 우리는 관계에서 동일한 실수를 반복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끊임없이 외로움과 버려짐의 감정이 그를 괴롭히는 관계에 있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과거에 치유되지 않은 버려짐의 상처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필사적으로 치유가 필요합니다. 또는 안전과 안정을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를 끊임없이 찾는 것은 깊이 뿌리박힌 자기 불확실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랑은 실망을 가져다주는 도달할 수 없는 환상이 아니라 개인적 발전을 위한 귀중한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행복과 편안함의 원천으로만 축소할 때 우리는 그 변형시키는 힘을 간과합니다. 관계는 마치 집중적인 삶의 교훈과 같으며 우리 내면의 세계를 반영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은 특정 교훈을 가져오며 우리가 그것을 배우지 못하는 한 상황은 다른 얼굴과 함께 그러나 동일한 본질로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 관계에서 추적할 수 있는 패턴은 우연이 아닙니다. 자신의 사랑의 역사를 분석하면 겉으로는 다른 경험을 통합하는 연결고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끊임없이 감정적으로 분리된 파트너를 끌어들이거나 구원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관계에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패턴은 자기 분석에 대한 초대이며 주의와 인정을 필요로 하는 내면의 상처에 대한 힌트입니다. 애착이론은 우리의 첫 번째 어린 시절 관계가 성인기에 재현되는 특정 행동 패턴을 형성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린 시절에 사람이 사랑이 영구적이지 않다는 것을 배웠다면 그는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이 아니라 익숙하고 친숙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성인 관계에서 이것에 대한 확인을 찾을 것입니다.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변화를 향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낭만적인 사랑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 확실히 즐거운 추가 사항이지만 우리에게 다른 상황에서는 숨겨진 채로 남아있을 우리 성격의 측면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바로 친밀한 관계에서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 방어 메커니즘 및 말하지 않은 욕망이 나타납니다. 파트너와의 갈등이 발생하면 누가 옳은지가 아니라 이 상황이 나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자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도 파트너의 겉으로는 무해해 보이는 의견에 대한 과도한 짜증은 깊이 뿌리박힌 자기 불확실성을 나타냅니다. 아마도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당신의 열망 뒤에는 외로움과 버려짐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순간을 인식하는 것은 개인적 성장과 자기 개선을 진심으로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귀중한 선물입니다. 당신의 가장 강한 끌림과 공감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억압하고 거부하는 자질을 구현하는 사람들에게 끌립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자유와 독립에 감탄한다면 그것은 당신 자신이 자기 표현과 진실성을 위해 더 많은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창의적인 잠재력에 영감을 받는다면 당신 안에는 출구를 갈망하는 실현되지 않은 예술가가 잠자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끌림은 당신의 드러나지 않은 잠재력과 숨겨진 재능으로 가는 길을 가리키는 나침반입니다. 사랑의 실망은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성장과 변화를 위한 독특한 기회를 열어줍니다. 관계가 끝나면 당신에게는 두 가지 길이 열립니다. 파트너를 모든 죄로 비난하고 이전 실수를 반복하도록 자신을 정죄하거나 자신을 향해 돌아보고 발생한 사건에서 귀중한 교훈을 얻으려고 노력하십시오. 파열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당신이 인생에서 분개하고 실망하게 될지 아니면 지혜를 얻고 더 강해질지를 결정합니다. 성숙한 사랑은 완벽한 파트너를 찾는 것이 아니라 공동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자신의 행복뿐만 아니라 상호 발전에 대해서도 신경을 씁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모든 어려움은 의식의 경계를 넓히고 내면의 제약을 극복하고 함께 치유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됩니다. 역설적으로 바로 이러한 접근 방식이 더 깊고 지속적인 행복감을 가져다 줍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완벽한 환경이나 완벽한 파트너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제공하는 거울에 반영되어 자기 개선 과정에서 만족을 찾습니다. 변화는 당신이 끊임없이 그렇지 않은 파트너를 만나는 것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멈추고 왜 나는 반복해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는가 라고 자문할 때 시작됩니다. 관점의 이러한 변화는 상황에 대한 통제를 되찾아 줍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상황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의 희생자가 아니라 관계 경험의 의식적인 창조자입니다. 사랑을 개인적 성장의 길로 취급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불쾌한 진실을 인정하고 확립된 신념에 의문을 제기하고 더 이상 자신의 필요에 맞지 않는 역할과 정체성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상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더 진솔하고 조화로운 관계, 깊은 자기인식, 필요와 의존이 아닌 자유감에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관계에서 끊임없이 동일한 시나리오에 있는 경우 문제의 근원은 당신의 잠재의식에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행동 패턴은 우연이 아니라 주의와 보살핌이 필요한 치유되지 않은 내면의 상처에 대한 신호입니다. 당신에게 고통을 가하는 사람들에게 끌린다면 그것은 치유되기를 갈망하는 오래된 감정적 외상을 나타냅니다. 당신보다 높아 보이는 파트너를 갈망하는 것은 불충분한 자존감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건강하고 의식적인 연결을 만들기 위해 이러한 경향을 식별하고 극복하는 방법을 밝힐 것입니다. 이것이 발생하지 않는 한 당신은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주지 않는 관계에 운명지어질 것입니다. 개인 생활의 파괴적인 시나리오는 보이지 않는 나선과 같으며 수학적 정확도로 반복해서 재현됩니다. 파트너를 바꾸는 것은 일어나는 일의 본질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것은 불운이나 상황의 조합이 아니라 당신의 선택을 제어하는 깊은 잠재의식 프로그램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지문은 사랑과 관계에 대한 아이디어가 형성되는 어린 시절에 시작됩니다.
어린 시절의 사랑이 업적에 의해 조건부였다면 성인기에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끊임없는 승인을 구할 것입니다. 애착이 비판과 관련이 있다면 갈등의 일부가 존재하는 관계에서만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친숙한 것은 안전한 것과 같습니다. 라는 문구는 우리가 왜 파괴적인 모델을 반복하는지 설명합니다. 뇌는 고통을 가져다 주더라도 익숙한 것을 갈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독한 관계에서 벗어나 무섭게 비슷한 상황에 빠집니다. 악순환을 끊는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인식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마치 영화처럼 당신의 관계의 역사를 분석하십시오. 어떤 주제가 반복됩니까? 버려진다는 느낌이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까? 감정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끌리십니까? 관계에서 용해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반복은 우연이 아니라 감정적 상처에 대한 열쇠입니다. 모든 파괴적인 모델 뒤에는 제한적인 신념이 숨겨져 있습니다. 잘못된 파트너를 끌어들이는 것은 당신이 충성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무의식적인 믿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통제감을 느끼는 것은 자신의 삶을 관리할 수 없다는 신념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념은 자석처럼 작용하여 그에 대한 경험을 끌어당깁니다. 신경과학은 이러한 모델이 신경학적 기초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끊임없는 반복은 강력한 신경 연결을 만듭니다. 이러한 고리를 끊으려면 인식이 필요하고 습관적인 모델을 반박하는 새로운 경험을 의식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효과적인 연습은 과도한 반응을 유발하는 감정적 트리거를 식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파트너의 지연은 버려질까봐 두려워할 수 있고 외모에 대한 우연한 의견은 깊은 자기 불확실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트리거는 당신의 가장 내밀한 상처로 가는 문입니다. 치유로 가는 길은 자신의 행동 고정관념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자기 비난이 아니라 이러한 반복되는 시나리오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의 희생자로만 보는 한 그는 고통스러운 주기를 반복하도록 운명지어집니다. 개인이 자신의 개인적인 책임을 깨달을 때만 진정한 변화가 가능합니다. 악순환을 끊으려면 잃어버린 연결을 자신의 몸과 회복해야 합니다. 관계의 의존성은 다른 의존성과 동일한 원칙에 따라 작동합니다. 강박적인 행동 모델의 발생에 선행하는 특정 신체 신호가 있습니다. 파괴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갈망이 신체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즉 강한 흥분, 환상적인 안정감 또는 기만적인 보호 감정으로 나타나는지 인식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감각을 의식적으로 인식하면 자동 반응을 중단하고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단계는 주변 사람들과 자신에 대해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용해되는 경향이 있다면 자신의 자아와의 연결을 유지하는 의식을 개발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적인 성격에 끌린다면 어떤 행동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지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경계는 파괴적인 패턴을 중단하는 자기 사랑의 표현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거나 심지어 불쾌하게 느껴지더라도 새로운 길을 선택할 용기가 있을 때 발생합니다. 사람이 드라마와 감정적 파동에 익숙하다면 조용하고 안정적인 관계는 처음에는 지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이 순간에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지고 친밀감과 의사소통을 경험하는 새로운 방법이 형성됩니다. 낡은 패턴을 파괴하는 것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된 것이 유혹하고 유혹할 순간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익숙한 고리를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다른 길을 선택할 때마다 새로운 현실이 강화됩니다. 신경 연결의 유연성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당신이 내리는 모든 신중한 결정은 말 그대로 당신의 뇌의 구조를 변화시킵니다. 진정한 목표는 완벽한 관계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자유를 주는 인식을 개발하는 데 있습니다. 과거의 무의식적인 지배에서 벗어나자마자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현재의 본질을 반영하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랑은 부족감이나 의존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과 내면의 자유에서 나옵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이 받는 선물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손으로 만든 창조물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무조건 사랑할 때 사랑은 당신이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의 필수적인 부분이 됩니다. 이러한 인식이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러한 이해에 도달하지 않는 한 당신은 처음에 당신 안에 있는 것을 외부 세계에서 헛되이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주어지거나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러한 상태에서 살아갈 때 당신의 관계는 고통의 원천이 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내면의 자아의 진정한 표현으로 변합니다. 사랑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매혹적인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외부적인 것, 운이 좋으면 우리에게 내려오는 힘이라는 믿음으로 자랐습니다.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이더라도 이 낭만적인 신화는 우리를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위치에 놓습니다. 우리는 선택되고 눈에 띄고 사랑받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사랑의 진정한 본성을 근본적으로 왜곡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의 내면 세계에서 마르지 않는 샘처럼 시작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서 빼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사랑을 찾기 위해 외부 요인에 의존하는 한 당신은 영원한 불만족감에 운명지어질 것입니다. 금이 간 용기처럼 당신은 결코 완전히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오는 사랑은 항상 일시적이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다른 사람의 능력에 의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당신 자신이 자신의 사랑의 주요 원천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당신은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떤 조건에 부합하거나 무엇인가를 나타낼 의무가 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완벽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당신의 출생부터 당신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 당신의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당신이 자신에 대해 세운 벽을 허물 때 자신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의 실천은 당신의 가치를 생산성, 외모 또는 성공으로 측정하도록 당신을 가르친 세상에서 혁명적인 행동이 됩니다. 그것은 실패의 순간과 승리의 기간 모두에서 존중과 존경으로 자신을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까운 친구에게 나타내는 것과 동일한 따뜻함과 공감으로 자신과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외부 인식에 관계없이 자신의 내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자신 안에서 깊은 사랑과 수용을 키워감에 따라 주변 세계와의 관계는 놀라운 변화를 겪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인을 외부 세계에서 찾지 않고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당신은 이미 당신 안에 있는 풍요로움과 충만함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합니다. 역설적으로 바로 당신이 필사적으로 사랑을 찾는 것을 멈출 때 그것은 가장 예상치 못한 깊은 표현으로 당신을 발견합니다. 당신의 관계는 개인적 완성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상호 성장을 위한 비옥한 토양으로 변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 사람을 찾지 않고 당신이 이미 자신 안에서 찾은 행복을 아낌없이 공유합니다. 상처를 치유해 주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함께 치유의 길을 가는 것은 환영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에 기대어 자신의 가치를 느끼려 하지 않지만 가까운 사람들의 지지와 사랑은 소중히 여깁니다. 이러한 내면의 변화는 당신이 끌어당기는 것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부족함을 느낄 때 무의식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감정적 상처를 반영하는 사람들에게 끌립니다. 그러나 내면의 온전함과 자기애를 발산할 때 자신의 조화와 자립심에 공명하는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이는 감정적 의존에 기반한 끌림과 깊은 상호 동의와 존중에 기반한 끌림 사이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진정한 자기애는 자기애적인 나르시시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나르시시즘은 깊은 불안감과 끊임없는 외부 확인을 요구하는 내면의 결핍에서 비롯됩니다. 진정한 자기애는 모든 장점과 단점을 포함한 인간 본성의 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더 이상 충족되지 않은 필요와 기대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더 명확하게 더 큰 공감과 이해심을 가지고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변혁적인 실천은 자신에 대한 의식적인 연민에 있습니다. 두려움, 슬픔, 분노 또는 수치심과 같은 복잡한 감정이 생길 때 억압하거나 비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해와 공감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러한 감정은 고쳐야 할 실수가 아니라 자기 인식과 치유로 가는 길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며 귀중한 교훈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포괄적인 자기 수용은 개인적인 인식뿐만 아니라 주변 세계와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지평을 열어줍니다. 사랑은 영원히 얻을 수 있는 소중한 트로피가 아니라 매일의 노력이 필요한 지속적인 과정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애가 어렵게 느껴지는 순간, 자기 비판의 오래된 습관이 다시 나타나는 순간이 불가피하게 올 것입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매 순간의 자각은 다시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기 소외의 기간 후에 자신에게 돌아갈 때마다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외부 세계에서 사랑을 찾는 것을 멈추자마자 마치 바닷물 속에서 헤엄치면서도 바다를 헛되이 찾는 물고기처럼 사랑이 항상 우리 곁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우리의 과제는 단지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사랑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식하고 드러내고 표현하도록 배우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당신을 둘러싼 모든 것에 반영될 것입니다. 이것이 현자와 신비주의자들이 대대로 전해온 비밀입니다. 사랑은 행동이 아니라 존재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 진실에 따라 살 때 모든 상호작용, 모든 만남, 모든 순간이 우리 내면의 본질의 표현이 됩니다. 사랑은 우리의 완벽함으로 얻어야 할 보상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장점과 단점을 완전히 받아들일 때 발생하는 상태입니다. 누구도 우리 자신만큼 우리를 사랑할 수 없으며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사랑을 찾는 것을 우리의 진정한 본질의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바꿉니다. 내면에서 삶을 더욱 변화시키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십시오. 사랑은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하는 것이며 이 여정은 오늘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곧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